네, 들리세요? 들리나요?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자, 헬로. 오늘은 우리가 생활 속에서 알아두면 피가 되고 꿀이 되는 달달한 법주항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드라마 주인공처럼 외울 필요는 없겠지만 알아두시면 아주 좋죠. 임대차 보호법은 자취를 하거나 싱글 라이프를 즐기는 여러분들에게 꼭 매우 필요합니다. 오늘은 비가 내리고 있는데 이런 날 듣기 너무 좋은 법조문 A, S, M, R. 네. 주택임대차 보호법, 약칭 주택임대차법. 시행 2018년 10월 16일, 법률 제 15,791호, 2018년 10월 16일, 타법 개정. 아무 의미 없는 내용입니다. 제1조.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 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네, 우리처럼 월세 주고 사는 사람들을 위한 법률이라는 겁니다. 제2조.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그 임차 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조. 1항.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의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네, 이 조문은 상당히 중요한 조문입니다. 우리가 이사를 하고 또 주민등록도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긴 해요. 그런데 이 법률에 따라서 내가 집주인뿐만 아니라 이 집과 관련된 제3자가 등장할 수도 있는데 갑자기 집주인이 바뀌었어요. 새로운 집주인이 나와서 너 누구야? 라고 했을 때 주민등록까지 마치면 이제 그 다음날부터 나 계약한 사람은 아니지만 나 여기 임차인이야. 여러분의 권리를 제3자에 대해서도 주장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제3조의 2, 제2항, 제3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 요건과 임대차 계약 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를 할 때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규정은 임대차 보증금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규정이에요. 예를 들어 내가 살고 있는 그 집 주인이 망해서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다. 내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나? 이런 걱정을 당연히 한단 말이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이사를 하고 또 주민등록까지도 마친 상태, 이제 그렇게 해서 대항 요건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이 작성한 그 임대차 계약서, 그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면은 나중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는 겁니다. 물론 그 전에 저당권이라든가 이렇게 집에 담보를 잡아놓은 사람들보다는 후순위이긴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여러분들이 우선해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준다는 거예요. 결국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사를 하고 주민등록도 마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도 받아두면 무척 좋고 요즘에는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반드시 확정일자도 받아두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제4조 제1항.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제2항. 임대차 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네, 이 규정은 임대차의 기간에 관한 규정이고요. 계약을 하면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혹은 2년보다 짧게 기간을 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한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서 최소한 2년으로 기간을 본다라는 규정이에요. 거기서 머무르는 시간, 임대차 기간이 너무 짧게 되면 생활 거주에 너무 불안정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두었고요. 다만 이제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해서 2년 미만으로 일부러 짧게 정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임차인이 2년 미만인 것을 주장을 하면 그렇다면 2년보다 짧은 기간이 임대차 기간이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제6조 제1항.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본다. 아니한다.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항.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제3항.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의 2. 제1항. 제6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임대차 기간이 이제 끝나갈 때쯤 임대인이 혹은 임차인이 계약을 더 이상 갱신하고 싶지 않은, 그냥 끝내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미리미리 서로에게 통지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임대인, 그러니까 집주인 입장에서는 최소한 1개월 전부터 이제 6개월 전 사이에 더 이상 계약을 이제 하지 않겠다. 혹은 뭐 조건을 변경을 안 하면 우리 임대차 기간은 여기까지야. 이렇게 내용을 통지를 하라는 거고, 또 임차인의 경우에는 뭐 1개월 전까지는 어쨌든 저는 이사를 갈 겁니다. 통지를 하라는 거예요. 서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계약서에 적혀있는 종료 시점이 지난 이후에도 묵시적으로 갱신이 돼서 임대차는 계속 계약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존속한다는 겁니다. 뭐 사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미 계약 기간, 처음에 설정해 놓은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계속 사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도 귀찮아서 계속 별다른 조치 없이 살고 있는데, 그 경우에 기간은 예를 들어 2020년 7월 5일까지였다. 그런데 서로 아무 말도 없다. 그렇다면 임대차 계약은 갱신돼서 여전히 그 계약이 존속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계약이 갱신된 경우에 임대차 기간은 또다시 얼마가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법률 규정에서는 2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집에서 나가야 되겠다, 이사를 해야 되겠다 라는 판단이 되면 임대인에게 그것을 통지를 하고 나갈 수가 있어요. 한 가지 유의하실 건, 여러분이 2달 분의 월세를 내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 갱신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끝났을 때 쫓겨날 수가 있으니까 꼭 월세는 꼬박꼬박 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께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번에는 조금 더 달콤하고 조금 더 스윗한 법조문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